1975년 4월 30일 테트 공세. 북베트남의 충격적인 반격. 1955년 11월 1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후 베트남은 분단되었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각기 다른 정치적, 군사적 세력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당시 북베트남은 공산주의 정부가 이끌고 있었고 남베트남은 자본주의 성향의 정부 아래 있었죠. 이 분단 상태에서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냉전 시대의 거대한 국제적인 대리전이 되었습니다. 1964년 8월 미국의 개입을 계기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베트남 전쟁은 수많은 국가들의 군사적 충돌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은 끝을 맺고 북베트남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건들과 전쟁의 결과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끝을 맞은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 냉전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베트남은 호찌민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남베트남은 미국과 연합하여 자본주의 성향의 정부가 출범합니다. 남베트남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았으나 내부적인 정치 불안과 군사적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베트남은 민족해방전선인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으로 대표되는 게릴라 전투를 시작합니다. 1960년대 초 남베트남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릴라 공격은 점점 더 치열해졌고 북베트남은 자국의 정규군인 인민군을 남쪽으로 파견하여 전면전에 초석을 놓습니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은 전쟁의 전환점을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군함인 USS 매든과 USS 커퍼슨이 북베트남의 해상 공격을 받았다며 미국은 이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고 1965년에는 본격적인 지상군 파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베트남 전쟁은 단순한 내전에서 벗어나 강대국 간의 대리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즉각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공군력과 폭격기, 네이팜탄을 비롯한 화학무기 사용 등 미국은 무차별적인 폭격을 통해 베트남 전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북베트남의 저항은 거세졌고 미국 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텅빙 전투로 유명한 테트 공세가 벌어졌습니다. 이 공격은 북베트남의 전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군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미국의 정규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게릴라 전투와 심리적 전쟁에서 고전하면서 군사적 승리를 거두기 어려워졌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과 불법적인 전쟁 범죄도 일어나면서 전쟁은 점점 더 민간인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며 미군의 철수는 시작되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독립적인 국가로서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으나 그 조건은 사실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철군을 결정했지만 실제로 북베트남의 군사적 우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의 함락을 끝으로 베트남 전쟁은 사실상 북베트남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베트남의 정부는 무너졌고 이로써 베트남은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회적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 중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고엽제와 같은 화학무기의 사용으로 인해 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피해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이공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는 그 자체로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였으며 그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